어, 음, 일단 녹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시작했어요. 자, 아까 우리 공부했던 거 재무상태표는 발효정자 모습이고 발효정자 거꾸로는 수익 비용이죠. 수익 비용. 이렇게 수익 비용은 이런 모습. 수익 비용 이익. 제가 PPT 원본. 여기도 이제 손익계산서 등식이 나오는데 손익계산 등식이 뭐냐면 수익 이꼴은 비용 더하기 이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봐도 되고 어쨌든 산식이 나와요. 여기 부분 다시 할게요. 손익계산서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 유동성 배열의 법칙.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현금화. 음, 커런트라고 합니다. 커런트. 커런트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요거 가지고 장난쳐요. 시험 칠 때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 오답으로 나오는 것이 유동성이 어, 작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이거 오답입니다. 오답.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한다. 유동성이 큰 항목 이 말이나 현금화가 빠른 순서란 말이야. 똑같은 말입니다. 유동성 배열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작 이 단어는 시험에 안 나요. 거의 안 나요. 이 단어는 많이 안 나오고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단어는 이 두 개입니다.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자,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머릿속에 넣으세요.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큰, 맞죠? 큰 항목부터 배열을 한다. 이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금화가 빠른 순서로 배열한다. 현금화가 빠른 순서로. 이건 유동성 배열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음. 자산에는요,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하나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져요. 요거의 반대말이 부채죠, 부채. 그럼 부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부채는 어떻게 되죠? 여기가 유동부채. 여기는 비유동부채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집니다. 다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고 부채는 비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눠집니다. 나누어지는 기준이 통상 앞서서 제가 살짝 이야기했던 거 1년,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자본은 다섯 가지예요. 지금 현재 일단 자본이 우리 시험 범위에 안 들어가요. 이 안 들어간다는 표현 되게 애매한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자본은 약간 스킵합니다. 다섯 가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거죠. 두 가지, 다섯 가지. 시험에 안 나오는데 다섯 가지 다 외울 필요 없겠죠. 그리고 다섯 가지. 다음 페이지. 음. 자산은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지고 다시 자산은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지고 다시 자산은 크게 유동과 비유동으로 나눠지고 나누는 기준이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주기라고 하는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정상적인 영업주기. 근데 1년을 깨진다 이 뜻이에요. 꼭 그러니까 꼭 1년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정상적인 영업 목이 왜 이리 잠겨? 정상적인 영업 주기로 나누어진다. 정상적인 영업 주기. 뭐냐면 원 사이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은 또 두 개로, 유동자산 또 두 개로,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또 네 개로 나눠집니다. 네 개로. 잠시만. 다시 유동자산은 두 개로, 비유동자산은 또 네 개로 나눠집니다. 네 개로 이렇게 나눠져요. 유동자산 첫 번째, 당좌자산. 당좌자산. 이 당좌를 그 영어의 회계로 보면 킥이라고 합니다. 킥. 그러니까 빠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당장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재고자산. 우리 재고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보냐면 홈쇼핑에서 많이 보죠.
홈쇼핑. 상품이 재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이즈가 재고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재고는 판매용 물건을 재고라고 합니다. 유동자산은 크게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나눠져요.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투자 자산. 그 다음, 유형, 있다라는 뜻이죠. 맞죠? 있다. 형태가 있다. 이 말이죠. 유형 자산. 형태가 있다. 무자. 없다. 형태가 없다. 무형 자산. 나머지 그 밖에 기타라고 되어 있네요. 기타 요 단어랑 똑같죠?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나눠진다.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나눠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조금 외우고 가면 좀 편해요. 외우고 가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유동자산은 첫 번째,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왜 현금화라고 했죠, 제가? 그렇죠. 유동성이 큰 계정 과목부터 배열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현금화가 가장 빠른 당장의 의미가 있는 당좌자산. 그 다음 상품, 판매할 목적이 있는 거. 제가 홈쇼핑 이야기했죠. 판매할 목적으로 만드는 자산을, 그렇죠. 재고자산. 그다음 투자할 목적으로 있는 자산이 투자자산. 네 가지.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사용할 목적으로 형태가 있는, 우리 회사에서 가장 많이 있는 게 유형자산이에요. 유형자산.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그다음 형태가 없는, 사용할 목적이고 형태가 없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는 무형자산 중에서 하나가 소프트웨어 같은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포토샵, 엑셀, 한글. 포토샵 이런 거 비싸죠. 한 140만 원 정도 하죠. 맞죠? 포토샵. 그것도 이제 구매하는 거랑 또 임대하는 거랑 다르죠. 맞죠? 상당히 비싸고. 한글 프로그램, 맞죠? 그 다음, 엑셀 프로그램, 좀 다. 그런 것들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맞죠? 형태가 없죠. 무형 자산. 나머지는 아까 기타, 그래서 요 글자 그대로죠. 비유동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다시. 유동 자산의 종류는 당장, 당좌 자산. 판매할 목적인, 그렇죠. 재고 자산. 그 다음, 투자 목적인 투자 자산. 형태가 있고, 사용할 목적인, 그렇죠. 유형 자산. 형태가 없고, 사용할 목적인 무형 자산. 나머지를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제가 키워드 이렇게 적어놨죠? 키워드. 얘가 흔히 말하는 정의예요. 정의. 유형 자산의 정의. 정의. 당장, 당좌 자산의 정의입니다. 판매할,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앞에 대가리만 다 채워볼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글자는 당장이 키워드가 되는 당좌 자산. 그 다음 여기 판매할 목적인 것이 재고 자산. 투자할 목적인 것이 투자 자산. 사용할 목적이고 형태가 있는, 이게 뭐다? 유형 자산. 사용할 목적이고 형태가 없는 얘를 없다. 무형 자산. 나머지를 기타 비유동. 이거는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되지 뭐.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되죠. 기타 비유동 자산이라고 한다. 이 정도는 외워도 좀 좋지 않을까. 주관식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원사이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시험에는 이제 원사이클이라는 단어도 없고, 정확한 뜻은 정상적인 영업 중입니다. 1년이라는 말도 이제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이에요. 이거에 대한 뜻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오늘이 1월 3일이죠. 1월 3일에 돈을 빌려줬어요. 빌려줬는데, 빌려주다를 뭐라고 하냐면,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시험에는 안 나요. 대여금이라는 부분인데, 12월 31일 기준으로, 여기에 뭐냐면, 보기한 종료일이죠. 보기한 종료일로부터, 예를 들어서, 11월 30일 날 돈을 받기로 했다. 1월 3일 날 돈을 빌려주고 11월 30일 날 내년
11월 30일 날 돈을 받기로 했다. 얘는 단기 대여금인가 장기 대여금인가 뭐 이런 시험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시험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뜻을 보면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면 유동자산입니다. 유동자산. 유동자산입니다. 이때로부터 1년 이내잖아요, 얘가. 맞죠? 12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11월 31일로부터 1년 이내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죠. 1년 이내인 유동자산으로 불려요. 정답은 장기 대여금이 아니라 단기 대여금이 된다. 참고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 아니니까. 일단은 1년이라는 말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이게 보호의 1년 이내로부터 1년 이내로.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합니다. 매입 다음에 매출이 일어나서 회수가 일어나서 돈을 이렇게 다시 사고 팔고 돈 받고 사고 이것을 정상적인 영업 주기라고. 얘도 시험에 안 납니다. 얘도 시험에 안 나오고요. 우리 시험에는 얘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얘가 왜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0억짜리 토지를 매입했어요. 그럼 얘를 팔려고 하면 시간 좀 걸리겠죠. 그렇죠. 우리는 부동산 매매업이에요. 부동산 매매업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서 이제 팔려고 하니까 고객층이 100억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매출을 하게 됐어요. 매출을 했다 하더라도 돈 회수까지는 또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이게 1년 이내가 아닐 수가 있어요. 1년 이내가 아니라고 해도 이 토지는 우리는 판매 목적의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재고 자산이 되겠죠. 재고 자산은 아까 유동자산에 들어갔잖아요. 1년 이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유동자산에 든다. 즉 1년 이내가 아니라 원사이클 이내, 즉 정상적인 영업주기 이내의 관계에 있어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사전적 의미만 조금 이해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과 통합 표시. 우리 시험에는 어떤 것은 구분하고 어떤 것을 통합 표시해야 된다. 뭐 이런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냥 내용상 중요하면 구분하고 뭐 표현상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가 통장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통장이 몇 개가 있냐면 10개가 있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부가세 통장이고 하나는 소득세 통장이고 나머지는 막 쓰는 통장이야. 그러면 얘네들은 구분해서 등록을 해서 기록을 하고 얘네들은 그냥 통합해서 표시하면 되지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재무상태표의 항목은 중요하면 구분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적으로 표시하면 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전화세무 1급까지 공부한다고 하면 구분 항목과 통합 표시 항목에 대해서는 조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익잉여금과 자본잉여금은 구분해서 표시한다.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프린터가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이렇게 별표를 좀 쳐놓고 하이라이트 표시하면 되게 좋은데 이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자산과 부채는 총액 표시를 해야 한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 표시를 하여야 한다. 자산과 부채는 총액 표시를 해야 한다. 이게 모두 어떤 이야기냐면 이 단어도 우리랑 익숙하지 않네요. 이 내용이 뭐냐면 회사가 거래처에게 100을 매출을 하게 되면 매출채권이라는 게 되게 어렵죠. 받아야 할 권리. 그렇죠. 물건을 팔았으니까 받아야 할 권리를 매출채권 받아야 할 권리가 100이 생겼고요. 거래처에게 매입 샀다는 겁니다. 사가지고 줘야 할 의무가 생겼다. 그것을 매입채무라고 합니다. 줘야 할 의무가 생겨서 매입채무가 70이 생긴 거죠. 그러면 내가 100을 받아야 되고 70을 줘야 돼. 100을 받아야 하고 70을 줘야 돼. 100을 받아야 하고 70을 줘야 돼. 그러면 야 30만 원만 줘.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순액 표시. 총액 표시는 뭐냐면 100도 적고 70도 적고 하는 것을 총액 표시. 즉 결론은 뭐냐? 총액 표시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다시
회사와 거래처가 퉁치는 거죠. 퉁쳐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면 안 돼요. 이렇게 표시하는 것을 순액 표시. 얘가 오답이고 오답. 얘가 오답이고 정답은 총액 표시가 되는 거죠. 정답. 그럼 이 페이지 정리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중요하면 구분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한다. 자산과 부채의 원칙은 총액 표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액 표시로 하는 것은 예외로 있긴 있습니다. 있으니까 뭐 아예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닌데 우리 시험에는 순액 표시는 오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정리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1년 또는 정상적인 영업 주기에 의해서 어떤 자산? 유동자산과 또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지고 유동자산은 또 몇 가지로? 두 가지. 비유동자산 몇 가지?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여기는 당장이 당좌자산, 판매할 목적인 재고자산, 투자 목적인 투자자산, 사용할 목적인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 사용할 목적이고 형태가 없는 무형자산, 나머지를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한다. 부채는 몇 가지? 두 가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나누어진다. 끝! 유동부채 여기까지 뜻이에요. 부채는 더 이상 나눠지지 않습니다. 자본에는 몇 가지? 그렇죠. 다섯 가지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린트였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없으니까. 자, 여기 이제 정리하는 페이지입니다. 유동성 배열의 법칙. 첫 번째, 현금화가 빠른. 시험에는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가. 현금화가 빠르다. 아까 지금 여기 좀 사라졌네. 또 뭐죠? 유동성이 큰 항목부터 큰 나옵니다. 자, 보기한 종료일로부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이라는 단어. 원사이클 안 중요해요. CX. 자, 재무제표 중요하면 구분하고 중요하지 않으면 통합 표시한다.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가 원칙이고 순액 표시가 예외 항목이다. 여기까지 했었죠. 화면이 좀 너무 깨알같죠. 우리 책 한번 볼게요. 책. 그것 때문에 제가 책을 가져왔는데 페이지 195페이지 한번 볼게요. 페이지 195페이지에 한번 필기 살짝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페이지 195페이지. 195페이지. 여기에 요거를 보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195페이지. 여기. 지금 어찌 보면 외계 언어처럼 보이죠?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제 한번 분석 한번 해봅시다. 분석.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 다 이제 실기로 입력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페이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여기 보시면 됩니다. 여기 글자가 음 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나온다. 맞죠? 어쨌든 195페이지입니다. 195페이지. 책이 없으신 분은 아직 못 받으신 분 있을 수 있죠. 책이 없으신 분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화면으로 확인할게요. 지금 여기 글자가 이제 오늘 배운 재무상태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여기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물론 이제 일정 시 그다음 그게 뭐예요? 여기가 점입니다. 점. 이게 2020년 이 책이 2021년도 책이니까 어쩔 수 없네. 맞죠? 이게 작년이랑 할게요. 그러니까 2021년도 기준점에서 지금 전기분이거든요. 전기분. 그래서 2020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한 장 넘기면 197페이지.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로 뭐라고 그랬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돼 있죠. 여기에는 이렇게 적어냅니다. 일정 기간이라고 적어냅니다. 사실은 우리가 재무상태표도 있고 손익계산서도 있고 그다음 자본변동표도 있고 그다음 현금흐름표도 있었고 그다음 아까 전에 우리가 오답이라고 했던 합계잔액사항표도 있고 원가 명세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손익계산서의 특징만은 아니에요. 손익계산서의 특징만은 아니고 재무상태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일정 기간이죠. 일정 기간.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페이지 195페이지입니다. 페이지 195페이지. 혹시 해서 그런데 지금 내 입하고 마이크하고의 거리가 조금 돼요. 거리가 조금 멀어요. 근데 목소리 그냥 들을 만한가요? 아니면 마이크를 가까이 해야 되는가? 잘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나중에 기회 되면 내 사무실 모양이 어떤지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 또 진행할게요. 재무상태표 요 아래에는 여기가 일정시 되게 많이 강조한다 맞죠? 점입니다. 점. 일정시 점 팍 찍은 거 점. 여기가 뭐냐면 회사명입니다. 회사명. 회사명. 회사 이름이죠. 누군가에게. 여기가 딱 보이네요. 단위. 다른 말로 보고통화입니다. 보고통화. 보고통화라는 말과 일단 기능통화라는 말이 있는데 기능통화는 오답이에요. 개념은 이런 거죠. 내가 달러를 갖고 있으면 원화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게 보고통화의 의미예요. 나는 지금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데 외화로 보유하고 있는 걸 그대로 적으면 그는 기능통화의 형식인 거죠. 이게 이제 사용하는 용도니까. 보고할 때는 원으로 하면 전부 다 원화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환입 차이가 납니다. 환율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 이제 환율 공부까지 하는데 환율은 통상 세후 이익 가야 나오는데 요즘에 회계 이익에도 조금씩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그렇고 다시 머릿속으로 살짝 상상을 합니다. 여기는 일정 점이고 여기는 회사명, 여기는 보고통화 또는 단위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손익계산서 똑같아요. 손익계산서는 여기에 일정 기간, 여기는 회사명 똑같아요. 여기는 보고통화. 그다음 여기 화면 보고 볼게요. 여기 한번 볼게요. 이 책으로 보면 글자 크기로 조금 돼 있고 두께는 좀 없네요.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칸이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의 칸은 통상적으로 계산식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는 장부급입니다. 장부. 결과값. 결과값. 계산식. 여기 계산식. 그러면 현금이라는 돈은 계산식이 없이 장부 금액이 그냥 360만 원이다. 계산식이 뭐가 필요해요? 현금 공부하는데. 당좌 예금이라는 놈은 350만 원이에요. 350. 이것도 그냥 결과값만 있는 거죠. 결과값 이렇게 표현할까요? 결과값. 보통 예금은 200만 원이라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했고 여기가 계산식이 있네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가 외상매출금 요 1,850만 원을 외상매출금 1,850만 원을 A라고 할게요. A. 대손 충당금이라는 뜻은 뭐냐면 떼일 것 같은 돈입니다. 이게 언어적 정리가 어렵죠. 떼일 것 같은 돈. 떼일 것 같은 돈. 이 떼일 것 같은 돈이 얼마냐면 17만 5천 원입니다. 얘는 결과물입니다. 결과물. 얘는 A 빼기 B 값이에요. 자, 요거 좀 이해하세요. 얘가 A, 얘가 B라고 하면 얘는 A 빼기 B입니다. A 빼기 B.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문제가 냐면 여기에 빈칸을 준 거죠. 이 빈칸.
여기에 빈칸을 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이냐.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주세요. 계산기. 왜 안 나와?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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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번 더 눈으로 볼게요. 1850만 원에 빼기 17만 5천 원. 자, 이렇게 빼면 이 값이 나옵니다. 18만 3,250, 1832만 5천 원. 이렇게. 얘는 이제 계산식이 필요하죠. 그러면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외상 매출금의 장부, 가액이나 장부 금액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은 장부라는 말에 익숙하지 않죠. 장부 금액. 장부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북이라고 합니다. 북. 북은 또 우리 뭐 맨날 보는 게 책이잖아요. 이 책을 그냥 장부라고 표현합니다. 회계에서는 그러면 책 금액 이렇게 해주면 참 이해 좋겠는데 금액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가액이라는 말을 말합니다. 장부 가액, 장부 금액. 가액이라는 말을 또 영어로 표현하면 value입니다. value. 가치 뭐 이런 뜻을 갖기도 하고 value. book value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책에는 장부 금액을 BV라고 많이 표현해요. BV. 책에 적혀 있는 금액을 장부 금액이라는. 좀 쉬운 말로 책에 적혀 있는 책 금액이네. 책 금액. 책에는 외상 매출금의 장부가액은 얼마이냐. 다시 제가 질문을 원했죠.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은 얼마인가? 오답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은 1832만 5천 원이 정답이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조회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조회에 만약 이런 문제가 나왔다.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오면 100에 100이면 다 이거 안 쓰겠습니까? 맞죠? 이게 답이 아니라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아드럼의 장부 금액 450. 여기에도 대손 충당금이 원래 존재하는데 이제 없는 거죠. 왜 없냐면 그냥 떼일 것 같은 돈이 없는 거죠. 단기 대여금에 대한 장부 금액이 이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합이 얘가 됩니다. 자, 의심 가시면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다 더한 값이 당좌 자산에는 결과물로 떨어져요. 좀 밑에 내려볼게요. 그 다음 재고자산이라는 것이 보이고 재고자산에는 상품이라고 있네요. 상품에는 얘가 있네요.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왼쪽. 예.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자산 없어요. 투자자산 없네요. 그 다음 여기 먼저 보니까 이제 좀 복잡하지만 이해 갈 거라고 봐요. 여기가. 지금 보시면 건물이 1,500짜리인데 건물이라는 게 여기 이렇게 볼게요.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간이라는 변수에 따라 자, 변수는 시간이에요. 시간이라는 변수에 따라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가치가 이렇게 떨어져요. 가치가 떨어지면 요만큼을 감가상각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누적액, 여기까지 누적액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그럼 이 부분이 뭐죠? 감가상각 안 한 부분이죠. 미상각 부분이죠.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각 부분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미상각 부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미상각 부분을 여기를 뭐라고 한다? 장부금액이랍니다. 장부금액. 그래서 건물의 장부금액은 얘가 A, 얘가 B라고 한다면 얘는 어떤 산식이 일어나냐면 그렇죠. A 빼기 B라고 합니다. A 빼기 B. 그래서 1,500만 원에서 450만 원 뺀 나머지를 1,0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장부금액은 1,050만 원. 차량 운반구의 이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차량 운반구. 우리는 차라고 하지. 뭐 차량 운반구까지 잘 안 하죠. 맞죠?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을 95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랑 더하게 되면, 이거랑 더하게 되면, 이게 값이 되죠. 우와, 숫자가 딱 떨어지네요. 무형자산은 없고요. 그 다음 우리 또 뒤에 배웠던 기타 비유동자산도 없습니다. 결론 쭈룩쭈룩쭈룩쭈룩쭈룩 보니까 아까 전에 보셨겠지만 음, 전체 화면 한번 볼게요. 숫자가 좀 작아졌는데 너무 귀엽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이 책에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유동자산 앞에는 동그라미 3개. 하나, 두 개만 할까요? 두 개만 해도 되겠다. 아, 두 개. 두 개만 해도 되겠다. 얘는 두 개만. 비유동자산 앞에 동그라미 두 개. 요렇게 그리고, 당좌 앞에 한 개, 재고 앞에 한 개, 투자 앞에 한 개, 유형 앞에 한 개, 무형 앞에 한 개. 아쉽지만, 기타 비유동이 없네요. 그래서 이게 하위입니다. 하위. 유동자산은,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얘가.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그다음 비유동 자산은 투자 자산 없고요. 그다음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 없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 없고요. 혹은 네 개의 합이 지금 얘 위에 거는 이렇게 놓고 요거랑 요거랑 어, 요거랑 그다음 하나 더 없고 그냥 어쨌든 원, 투, 쓰리, 포 해서 합이 얘가 된 거죠. 여기까지는 공감하죠. 무슨 말인지. 유동은 4,877만 9천 원이고 비유동은 2천만 원이에요. 이 두 개 합한 걸 뭐라고요? 밑에 있네요. 자산 총계라고 하죠. 이 자산 총계에는 동그라미 3개 하면 되겠네. 1, 2, 3. 그래서 상위예요. 동그라미가 많을수록 상위입니다. 자산은 동그라미 3개 넣었어요. 자산에는 총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유동부채 볼게요. 유동부채는 여기 동그라미 칠까요? 여기에 동그라미 2개. 얘는 하나밖에 없네. 유동자산 하나밖에 없고 비유동부채 하나밖에 없죠. 얘네들의 합이 얘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본은 5가지인데 표시를 요 하나밖에 표시 안 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 부채 총계가 동그라미 2개, 자산 총계가 동그라미 자본 총계가 동그라미 2개 이렇게 되죠. 3,077만 9천 원은 여기서 일로 온 거죠. 모양상 이렇게 온 거고 얘도 온 거고 이 두 개의 합이 부채 총계와 자본 총계 합이 여기 밑에 나오죠. 부채와 자본 총계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결론적으로 동그라미 3개의 모습을 띠게 되는 거예요. 가장 상위 버전이네요. 상위 버전.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도 볼게요. 제가 날립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공부 한번 해본 거고, 제가 좀 더 진하게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쭉 긋고, 쭉 긋고, 이렇게 쭉 긋고, 자본 중심으로 쭉 긋고, 이렇게 쭉 끄면, 이렇게 쭉 끄면, 이거 어떤 모습이야, 이거?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바르정자 모습이죠. 여기가 뭐예요? 자산이죠, 자산. 여기는 부채죠. 여기는 자본이죠. 이렇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거. 그래서 이제 책 잠깐 접고 여기를 빠르게 한번 돌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세무 2급 책을 가지고 만든 PPT라서 조금 복잡하게 돼 있지만 똑같죠? 그냥. 그래서 여기가 정리하는 겁니다. 회사명. 여기가 기업명이라면 기업명. 여기가 일정 시점. 그 다음 여기가 제가 보고통화, not 기능통화. 여기가 가르정자.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가르정자. 모습 보이죠? 가르정자. 그 다음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 자산은 크게 2가지. 유동과 비유동. 유동 안에는 또 부채 있네요.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자본에 있는 종류가 5가지. 그 다음 당자와 재고. 당자와 재고. 그 다음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
너무 깨알 같아서 잘 안 보인다 맞죠? 그다음 여기는 뭐 이 끝이고 자본의 종류 5가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합이 똑같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동일하다. 차변과 대변의 합계는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재무상태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가 이 페이지의 주제예요. 재무상태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 일단은 우리는 발효정자를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발효정자. 오늘 여러분들은 재무제표 종류 5가지, 재무제표 종류 5가지, 그 다음 재무상태표 그림은 그릴 줄 아는 거랑, 그다음 손익계산서 그림 그릴 줄 아는 거.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있죠. 이렇게 해서 요게 재무상태표고, 점 제외. 요게 재무상태표고, 요게 손익계산서고, 요렇게 합해져 있는 것을 나중에 배우겠지만, 합계잔액 시산표다. 이렇게 배웁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은 공부를 했어요. 기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는 일정 점이라고 했죠. 너 아니야. 날라가고 일정 시점 그다음 무엇을 경영성과는 아니잖아요. 경영성과는 손익계산서 특징이잖아요. 정답은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 맞죠? 자, 다음. 자산부채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속으로. 음, 수업 시간 배운 게 아니잖아요. 기업이 경영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이고 부채고 재화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소유하고 있는 각종의 재화와 채권을 자산이다. 내 거랑 남의 거를 다 합해서 자산이라고 한다.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생각해요. 기업이 장래에 타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를 부채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말 같죠? 동그라미. 기업의 부채에서 자본을 차감한 것은 예?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해야 자본이지. 부채에서 자본을 어떻게 차감해? 정답은 3번이 정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산과 부채 자본은 기업의 재무 상태를 맞죠? 우리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재무 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으로 이루어져 있죠. 맞는 말이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자, 다음. 어, 틀리기 어렵죠? 틀리기 어렵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는 자산, 부채, 자본.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에 가나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유동자산은 당장 가는 당좌자산. 오케이. 나는 뭐였죠? 판매할 목적인 거지. 투자 아니죠. 재고였죠. 정답 바로 났네요. 정답은 2번. 나는 뭐죠? 나는 투자고요. 유동성 배열의 법칙에 의해서 얘는 무조건 순서대로 적어줘야 돼요. 얘는 유형 자산이 되겠죠. 얘는 유형 자산. 어쨌든 답이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인 2강까지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손익계산서 하려고 했는데 남은 시간이 5분이네요. 5분 동안 제가 마무리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 수업을 해야 되는 내용이 총 수업해야 되는 게 1번부터 여기 23번까지예요. 23번까지. 그래서 1번부터 23번까지예요. 24번하고 25번은 회계 1급 파트입니다. 회계 1급 파트. 그래서 이 부분 안 할 거예요. 제가 1에서 23까지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부터 2상까지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음, 요거 하나 미리 미션 좀 제가 날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합격을 하려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분계 부분입니다. 분계. 분계에 대한 이야기 나중에 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미리 한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분계를 하기 위해서 음, 시간은 딱 제가 50분에 맞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끼시판에 가서 자료실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방법이든 좋아요. 문제를 여셔가지고 얘죠. 예. 문제를 열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절대 회기를 머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손으로 하려고 노력하세요. 한시 왜 이리 안 좋아? 어쨌든 요거에 대한 답이 어디 있냐면 답이 여기 있습니다. 결산 아니지. 회기 이거 분계. 요 답을 제가 지금부터 말씀해 드린 건 잘 들으셔야 돼요. 세 번 3회독을 합니다. 3회독. 3회독을 하고 지금 뭐 당장 오늘부터 해도 되고요. 내일 모레 분계 배우고 하셔도 됩니다. 분계 배우고 해야 되겠네. 지금 당장 못할 것 같고. 1회독은 100기기입니다. 100기기. 어떻게 100기냐고요? 나중에 가르쳐 줍니다. 가지급금 인, 현금 아웃 이렇게 해석하고 얘를 보는 거죠. 자, 보통 예금 아웃 나갔고 장기성 예금이 인 들어와서 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답을 먼저 적고 문제를 해석하는 모습을 띠는 겁니다. 자, 여기도 상품 매출이 발생하고 현금이 인이 되었고 받으러움이 인이 되었고 문제를 넣는 거죠. 그러니까 베끼는 겁니다. 답을 베껴서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이 1번 방법. 두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힐끗힐끗 보기입니다. 힐끗힐끗 보기. 두 번째는 이제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문제가 요거였죠. 이게 문제를 보고 아, 현금이 나갔네. 그럼 여기 현금을 쓰고 여기는 모르겠어. 이러면 답 뽑으면 됩니다. 이렇게. 모르겠어 하면 답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답지를 보고, 가지급금이었구나. 이게 답을 보고 하는 거예요. 1회차는 그냥 베끼고, 아예 답을 펴놓고 하고, 2회차는 힐끗힐끗 보면서 하고, 그러면 내공이 쌓여져 갑니다. 내공이 쌓여져 갑니다. 3회차까지 하면 합격이라 했어요. 3회차까지 했는데 합격 못했다. 제가 손에 장을 쥐면 무조건 합격합니다. 3회차까지 할 때는 시간 제거합니다. 시간 제거. 3분 59초 이내 달성을 하도록. 3분 59초 내에 달성하는데 틀리는 문제의 개수는 2개 이내로. 지금 현재 8문제예요. 8문제. 8문제일 거야. 맞죠? 8문제까지예요. 9번 없어요. 그냥 8번까지 풀고 시간은 3분 59초 이내에 2문제 이내로 틀리는 걸로 해서 달성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달성이 안 돼. 그러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분개를 못했어요. 되게 못했어요. 그러시는 분은 하나 더 합니다. 하나 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분개를 내고 해야 돼요. 수업은 1시간밖에 안 해요. 분개를. 그런데 여러분들 합격에 크게 좌지우지합니다. 어, 우리 출석 체크할게요. 이야기도 길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스크린샷 하나만 할게요. 음, 잠깐만. 맞춰야 되는데 내가 지금 스크린샷이 안 된다. 쏘리. 빨리 스크린샷 할게요. 어떻게 해야 돼? 낭패다. 스크린샷이 안 된다. 잠깐만요. 쏘리.
제가 원래 이러는 사람이 아닌데, 어, 좀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되네. 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어요. 끝! 수업 끝!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나간다.